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셨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경로당 통장에 돈이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어온대요. 그런데 이상한 게 난방비 내고 간식비 쓰면 남을 법도 한데 매번 돈이 딱 떨어진대요. 한 푼도 안 남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경로당에 1년에 무려 6,2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6,200억이요.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작은 도시 하나 예산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코로나 때 경로당 문 닫았잖아요. 그때도 냉난방비가 100% 다 나갔다고 서류에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부식비, 그러니까 간식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닫힌 경로당에서 누가 간식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다니시는 경로당도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통장 관리하시는 분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런 거 물어보면 눈치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30년 넘게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도 일했고 지자체 감사도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 자, 그럼 경로당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비어있는 경로당에서도 돈은 빠짐없이 나간다는 겁니다. 둘째, 회장님과 총무님 손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셋째, 아파트 단지 안에서 경로당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넷째, 일부 경로당에서는 지원금을 착복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비어있는 경로당에서도 돈이 나간다는 문제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전국 경로당이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 기간에도 냉난방비가 100%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부식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회장님과 총무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는 겉으로 보면 그냥 자원봉사자입니다.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동네 어르신들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통장을 쥐고 계십니다. 예산을 어디에 쓸지 정하십니다. 누구를 경로당에 들어오게 할지, 누구한테 좋은 자리를 줄지, 심지어 점심 반찬이 뭐가 나올지까지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눈치를 봅니다. 괜히 말했다가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나만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참으십니다. 세 번째 문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마다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을 둘러싸고 입주자 대표회의랑 노인회가 싸우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로당을 헬스장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층간소음도 심하고 주차 공간도 부족한데 노인들만 쓰는 공간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노인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무슨 권리로 경로당을 없앤다는 거냐? 결국 법적 다툼까지 갔습니다. 네 번째 문제, 지원금 착복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회장이나 총무가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경로당 회장은 운영비로 자기 개인 소송 비용을 처리했습니다. 벌금도 경로당 돈으로 냈습니다. 또 다른 경로당에서는 보조금을 상품권으로 바꿔서 나눠 가졌습니다. 적금으로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경로당 하나가 1년에 받는 지원금이 평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경로당이 전국에 6만 7천 개나 됩니다. 다 합치면 6,200억 원이 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원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르신들이 정보가 부족하십니다. 둘째,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셋째, 말을 못 하십니다. 넷째, 관리 감독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행히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경로당은 매달 지출 내역을 벽에 붙입니다. 크게 프린트해서요. 영수증도 다 모아서 파일에 꽂아 놓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확인할 수 있게요. 처음에는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대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좋더랍니다. 돈 문제로 싸울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해결책,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요즘은 현금보다 카드가 훨씬 투명합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다 기록이 남거든요. 경로당 운영비 받으시면 그 돈으로 경로당 전용 체크카드를 하나 만드세요. 세 번째 해결책, 정기회의를 여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세요. 네 번째 해결책,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경로당 회계 교육 좀 해주세요. 다섯 번째 해결책,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요즘은 지역마다 마을 회계사, 마을 세무사 제도가 있습니다. 무료로 와서 경로당 회계를 봐주는 분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결책을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 경로당 입구에 매달 회계 내역 붙이기. 둘, 영수증 다 모아서 파일에 정리하기. 셋, 경로당 전용 카드 만들어서 사용하기. 넷, 한 달에 한 번 회계 보고 회의 열기. 다섯, 구청에 경로당 회계 교육 신청하기. 여섯, 마을 회계사나 세무사 연결 요청하기. 일곱, 문제 있으면 주민 감사 청구 준비하기. 실제로 이렇게 바뀐 경로당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의 한 경로당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예전에는 돈 문제로 싸웠답니다. 회장이 돈을 이상하게 쓴다. 아니다. 난 제대로 썼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엉망이 됐대요. 그러다가 새로 회장이 된 분이 딱 결심을 하셨대요. 이러다간 경로당 망한다. 내가 투명하게 하겠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 하셨답니다. 회계 내역 벽에 붙이고 카드 만들어서 쓰고 매달 회의하고 구청에 교육도 받으러 갔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귀찮아 하셨대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심지어 어떤 어르신은 내가 회비를 더 내겠다고 하셨대요. 왜냐면 돈이 투명하게 쓰이는 게 보이니까. 내 돈 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경로당이 동네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경로당이 됐답니다. 옆 동네 어르신들도 우리도 거기 가고 싶다고 하실 정도래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당장 경로당 가셔서 다른 어르신들한테 이 이야기 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정중하게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하세요. 석 달 안에는 한 번쯤 회의를 여세요. 여러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에이, 우리 경로당은 괜찮을 거야. 이러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고 나면 고치기 훨씬 힘듭니다. 지금 바로,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 주변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옆집 할머니, 옆 동네 할아버지, 자녀분들한테도 말씀해주세요. 경로당 돈 관리 투명하게 해야 한대. 이렇게요. 많은 사람들이 알수록 바뀌는 경로당이 많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돈은 투명하게 써야 합니다. 벽에 붙이고 카드로 쓰고 영수증 모으세요. 둘째, 혼자 하지 마세요. 함께 확인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관리하세요. 셋째, 지자체의 도움을 받으세요. 교육도 받고
전문가 도움도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절대 잊지 마세요.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도 안 고치려고 하면 여러분이 직접 나서세요. 주민감사 청구하세요. 여러분한테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세금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여러분을 위한 곳입니다. 누구 하나가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6,200억 원이라는 돈이 제대로 쓰이려면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자녀분들한테 도움 청하세요. 옆집 어르신이랑 같이 하세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동네 경로단이 달라집니다. 서로 믿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됩니다. 돈 문제로 싸우지 않는 곳이 됩니다. 진짜 사랑방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동네 경로당에 웃음소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